민간인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 시대 참 역술인 정청래입니다. 왜 갑자기 역술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서울시당 위원장 있잖아요. 네. 제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분이 그냥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지지가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고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해서 정청래 의원의 지지 표명이 없었다면 내가 떨어졌다. 입증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대의원에서는 4% 지고 온라인 입당한 권리당원들 여기서 17% 이겼죠. 근데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다 정청래 의원이 지지한 걸 보고 글로 달려갔다고요? 그렇게 인식을 내가 시켰지. 그런 얘기는 이후에 책임으로도 돌아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잘 못하시거나 그분이 어떤 책임도 저하고 무관합니다. 이번 수도권 3연전이 있었어요.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4만 온라인 입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4만 5천 요 정도가 권리당원으로 지금 투표권 행사하는데 이분들이 향배를 결정하고 있어요. 감동인 이유는 뭡니까, 근데? 정당 사상 이런 게 처음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당을 가입해서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해서 국회의원들의 오다표를 내리는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을 이겨먹는 게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맨날 친문일색이다, 친문싹쓸이다 이런 것만 보도하고 있는데 건국 이래 정당 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고무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또다시 당원 입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정권 교체로 가고 있는 하나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다. 그 역할의 중추가 내가 되겠다 이거죠. 중추가 되려면 중추가 되고 척추가 되려면 척추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 왜 보내셨어요? 오늘 이재호 전 의원께서 지금 이제 늘 푸른 한국당 이거 한다고 하면 이 와중에 MB 정권의 최대 치적인 4대강 사업이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녹조가 막 있고. 이건 정말 언론에서 이제 지상파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그 마이너한 매체들이나 혹은 한겨레 같은 매체 혹은 뭐 한겨레는 메이저예요. 그런가? 몽구처럼 독립 보도를 하는 친구들의 영상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런 녹조가 있었는데 좀 날더워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거기에 수십 년간 산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없었죠. 고기들이 다 죽고. 이거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오늘 더워서 그렇다. 날이 더우면 녹조가 아니라 홍조다. 그렇게 해서 오늘 트위터에 날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의원님 더우면 죽죠. 그래서 죽는다고. 날이 더워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것을 제가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다 잊었지만 4대강이 22조가 들어갔거든요. 22조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게 물론 저희 야당도 이걸 막지 못한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지만 돈을 긁어다가 쓰려니까 없으니까 어떤 돈을 갖다 썼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예요. 거기서 8종가를 갖다 썼어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한수원은 예를 들면 양평 이런 데 있잖아요.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이런 데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인데 줄 돈이 없으니까 빌려와가지고 8조를. 그러니까 니네 그러면 그 옆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충당해. 이게 친수구역법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한수원은 수지를 보호해서 난개발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짓는 걸 못 지게 하는 데인데 니네가 그것을 져서 그 돈 남는 돈으로 챙겨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명박 각하가 네. 이 돈들을 결국 끌어가지고 대기업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6m의 비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6m를 팠던 이유는 어차피 땅이 토사가 밀려 다시 쌓일 텐데
그 6m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6m를 확인한 적 있어요?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응? 누가 먹었을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말 잘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그때는 막 떠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 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수지를 보호해야 되고 건물 짓는 걸 감시해야 되는 한수원한테 개발권을 줘가지고 그 이익으로 그냥 챙겨가라. 부동산 장사를 하라고 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기억을 다시 나를 상기시켰어. 그래서 지금 늘 푸른 한국당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야 마치 MB는 전임 대통령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될 텐데 오늘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어. 아니, 본인이 이제 정당을 만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왜냐면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 각하께서. 이명박 각하께서 다음 대선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정당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재등장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4대강 업적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인세 인하 업적이 있죠. 그러니까 재벌들 세금을 3% 깎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었다? 그러면 25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220억만 내게 하고 30억을 깎게 했잖아요. 뭐 그걸로 지금 절반 이상이 사내일부금으로 750조가 쌓였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세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죠. 종합소득세를 올리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12조를 더 걷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그냥 빼가는 겁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담배값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담배값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 때 법인세 인하한 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담배 필 때마다 열받아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왜냐면 이게 정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새로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난 과거를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절대 털 수 없는 게 4대강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녹색 됐는데. 물고기 다 죽고 있는데. 그 당에 갈 만한 현역 의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이 원외 정당이죠. 네.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원외 정당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은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프레임이 아니고 사실이죠. 근데 친박과 친문을 같은 이 꼴로 놓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쁜 집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모여야 되는데 자기 개인으로 모여봐야 자기 힘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이명박 각하의 뜻이라고 하고 몇 사람이 모이겠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당은요.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거죠. 대선 때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알박기 당입니다. 그러니까 원외 정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못 되게 하는 데는 대선 때는 다 새가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광팔려고 하는 거죠. 광팔아서 소위 친위 세력이 다시 재기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제를 해서 개헌의 방향성이 내각제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그러면 내각제 하면 자기들이 파일을 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대통령은 당선시킬 수 없지만 이런 친위 세력이 부각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고 광을 팔 수 있으니 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각하의 뜻이라고 하고 나머지 잔병들을 모아서 이제 국민의당과 협상을 하겠죠. 아마도. 그러면 어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저런 세력이 다 통합했다, 연대했다고 말하려면 이런 정당도 있는 게 좋잖아요. 구도상으로는. 그리고 행자위원 하셨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혹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우병우를 치기가 왜 어려울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정권이 부담되니까 사람 갈아치우면 되는데 그 부담을 다 끌어안고 청와대가 그냥 한 사람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부에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낱 수석이거든요. 그리고 급수로 치면 차관급에 불과해요. 그리고 민정수석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정무수석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뭐 그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신임하고 있다. 절대 신임설. 또 하나는 뭐냐면 떨고 있다. 우병우 수석을 잘랐을 때 본인들이
두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절대 불신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부 사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정윤회 사건 우병우 다 수석이. 처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정윤희 사건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이분이 민정수석 비서관 밑에 있는 비서관이었어요. 약점을 지어서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추론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에게 너무 많은 술을 사주면서 친해졌다. 그래서 친분설, 그거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문고리 3인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버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청와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게 아니고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을 한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 한 자리를 떨고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고내는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공격에 당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꼴 우병우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정수석은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사정기관들을 장악하는 그 정점에 있는 수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떨고서 나갔어. 그러면 이 기관들을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면 제대로 장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확 떨어져. 근데 왜 이거는요,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우병우라는 개인의 문제예요, 지금. 아니 근데 우병우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병우 사단이 있잖아요. 국정원 2차장도 있지, 지금 경찰청장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우병우라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검찰, 이런 데 사정기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대통령을 공격해서 램덕에 빠뜨리고 그리고 여권 내에 다른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려고 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조선일보도 그걸 밀어주고 조선일보도 공격하거든요, 막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공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우병우 한 사람밖에 없냐 이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우병우 수석과 사시동기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잘 아냐 했더니 그냥 대충 안다 그러더라고요. 연수원 동기니까. 근데 좀 특별한 자기하고는 좀 다른 특별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다 보니까 자기 동기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동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고검장 그분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털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국기문란 사건을 많이 했고 특히 정권과 관련 있는 사건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고검장이 딱 맞는 순간 우병우는 살아나겠네 또. 더 이상은 없어요? 언론에서 추정하는 그런 설들 말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감으로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추적을 해서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 못 두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그럼 별로 영향가가 없어서 다음 주에 그럼 이전 정권의 민정수석 자리에 혹은 민정 라인에 있었던 분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은 불러도 몰라요. 영향가 없어.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참여전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표 모시면 돼요.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러도 나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다음 주에 연구해서 올게. 그게 차라리 나요. 아니 부를 거예요. 부르지 마. 안 돼.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4만 온라인 입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4만 5천 요 정도가 권리당원으로 지금 투표권 행사하는데 이분들이 향배를 결정하고 있어요. 감동의 이유는 뭡니까, 근데? 정당 사상 이런 게 처음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당을 가입해서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해서 국회의원들의 오다표를 내리는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을 이겨먹는 게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맨날 친문일색이다, 친문싹쓸이다 이런 것만 보도하고 있는데 건국 이래 정당 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고무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또다시 당원 입당 민간인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 참 역술인 정청래입니다. 왜 갑자기 역술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서울시당 위원장 있잖아요. 네. 제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분이 그냥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지지가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고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해서 정청래 의원의 지지 표명이 없었다면 내가 떨어졌다. 입증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대의원에서는 4% 지고 온라인 입당한 권리당원들 여기서 17% 이겼죠. 근데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다 정청래 의원이 지지한 걸 보고 글로 달려갔다고요? 그렇게 인식을 내가 시켰지. 그런 얘기는 이후에 책임으로도 돌아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잘 못하시거나 그분이 어떤 책임도 저하고 무관합니다. 이번 수도권 3연전이 있었어요. 했는데 좀 날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거기에 수십 년간 산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없었죠. 고기들이 다 죽고 이거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오늘 더워서 그렇다. 날이 더우면 녹조가 아니라 홍조다. 그렇게 해서 오늘 트위터에 날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의원님 더우면 죽죠. 그래서 죽는다고. 날이 더워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것을 제가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다 잊었지만 4대강이 22조가 들어갔거든요. 22조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게 물론 저희 야당도 이걸 막지 못한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지만 돈을 긁어다가 쓰려니까 없으니까 어떤 돈을 갖다 썼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예요. 거기서 8종가를 갖다 썼어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이 예산이 없어.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한수원은 예를 들면 양평 이런 데 있잖아요.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이런 데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인데 줄 돈이 없으니까 빌려와가지고 8조를. 그러니까 니네 그러면 그 옆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충당해. 이게 친수구역법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한수원은 수지를 보호해서 난개발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짓는 걸 못 지게 하는 데인데 니네가 그것을 져서 그 돈 남는 돈으로 챙겨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명박 각하가 네. 이 돈들을 결국 끌어가지고 대기업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6m의 비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6m를 팠던 이유. 해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정권 교체로 가고 있는 하나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다. 그 역할의 중추가 내가 되겠다 이거죠. 중추가 되려면 중추가 되고 척추가 되려면 척추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 왜 보내셨어요? 오늘 이재호 전 의원께서 지금 이제 늘 푸른 한국당 이거 한다고 하면 이 와중에 MB 정권의 최대 치적인 4대강 사업이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녹조가 막 있고. 이건 정말 언론에서 이제 지상파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그 마이너한 매체들이나 혹은 한겨레 같은 매체 혹은 뭐 한겨레는 메이저예요. 그런가? 몽구처럼 독립 보도를 하는 친구들의 영상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런 녹조가 있었는데